여러분, 유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은 보관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은 보관을 하면 안 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시죠? 분명 이것은 누구나 한 번은 꼭 치러야 할 일이고 또 모르면 여러모로 힘드실 것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시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유품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게 이런 메일이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뵙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방송 하나하나 너무 큰 도움이 되어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돌아오는 일요일이 친정어머니의 막제입니다.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하시며 호전도 되셨다가 갑자기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투병생활 5개월 정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식구들에게 누구 할 것 없이 너무 헌신적이었으며 마음적으로도 너무 많은 걸 채워주셨어요. 그랬기에 엄마의 병원과 이별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일장을 하고 영정사진을 어머니 모시는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보니 불에 영정액자를 그을리면 집에 두어도 된다고 하시며 그 비싸게 주고 애써 만드신 영정사진을 왜 태우냐고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서 들고 와서 49제 동안만이라도 어머니 집 거실에 두고 2제, 3제, 6제까지 집에서 지혜를 가족들과 잘 모셨습니다. 계속 영정사진을 집에 모셔도 될지 아니면 액자는 살리고 똑같은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고 영정사진은 태워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유품도 불에 그을려 재활용에 넣을지 종량제 비닐에 버려야 하는지 어머니를 모시는 절이 도심이라 소각은 사진이나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혼백만 소각 가능하다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유품은 어느 선까지 49제 안에 정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49제 안에 옷, 신발 정도만 해도 되는지 이불이나 베개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담아놓으신 김치나 장아찌, 장류 등 두고 가신 식자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생전에 애착을 가지셨던 미용업에 관련된 물품들도 쓰시던 거 새 거 상관없이 모두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옷에서 나온 현금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요. 그릇이나 주방 살림은 다 버려야 하는지 가져다 써도 되는지 전자제품은 예를 들어 선풍기, TV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문을 구합니다. 어느 선까지 49제 안에 정리를 꼭 해야 하고 그 뒤에는 어느 선까지 정리를 해드려야 어머니가 편하게 극락왕생하실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라는 글이에요. 네, 이는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은 꼭 겪으셔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자,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영정사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인에게는 평소에 찍으셨던 사진들도 많으실 것이며 이는 돌아가신 분의 집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과거에는 이를 모두 태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고 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도 오려서 잘라내어 버리기도 하였었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학문적인 풍수보다 무속인 분들 또 앞서와 같은 스님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를 하셨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사진들은 다 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꼭 아셔야 해요. 만일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나 초상화들을 다 불태워야 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 그 어떠한 분들의 얼굴 모습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물며 왕실에서도 초상화를 그려서 이것을 잘 보관을 하였었죠. 네, 어진이라는 명칭을 두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사진이 바로 초상화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풍수에서도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불에 태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네, 풍수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유품은 모두 깨끗한 상자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해야 한다라는 말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사진을 모두 태워야 한다는 그 생각 갖지 마십시오. 네, 소중히 잘 보관을 하시고 생각이 나실 때마다 또 그리우실 때마다 이것을 꺼내보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두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시던 가구의 경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사용하시던 물건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고가의 가전제품들이나 또 고가의 가구들일 것입니다. 물론 가치 있는 보석류나 또 소장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산지 얼마 안 되는 가전도 있을 것이며 그 외에 냉장고나 침구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역시 모두 버려야 한다거나 또 반드시 태워야 한다는 그 생각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특히 고가의 물건들의 경우 재사용이 분명히 가능하며 이는 또한 풍수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꼭 필요하지 않으신 물건들의 경우는 버리시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만약 돌아가신 분들의 소장품들이 문제가 있어서 모두 태워져야 했던 것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유물들이나 또 골동품들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과거의 사상에서 저승에서 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을 같이 묻어주기는 했지만 이는 지극히 소수의 필수품들이었고 고인의 대부분의 사용품들은 잘 보관을 하고 또 물려주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앞서의 분과 다른 불행한 사고나 또 불행한 일로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고인이 사용하던 물건 중에 특별히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면 모두 처리업체에 맡기시거나 또 버리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가족분들이 모두 나누어 쓰셔도 되고 또 그냥 버리셔도 되니까 이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고인이 평소에 입으셨던 옷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돌아가신 분이 입으셨던 옷을 태웠던 것은 망자가 저승에서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네, 재수가 없는 물건, 또 불길한 물건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여 평소에 늘 입었던 옷을 태웠던 것이지 고인의 모든 옷들을 무조건 다 태웠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옷을 태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굳이 고가의 옷들을 모두 버리실 필요, 모두 태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역시 귀중품과 같이 생각하시고 또 같이 취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가족분들이 입으셔도 되고 또 깨끗이 세탁을 하셔서 판매를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 앞서와 다른 불행한 일로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라면 이 옷들은 꼭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이는 풍수와는 상관이 없지만 무속에서는 아주 조심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분명 이런 경우라면 특별히 고가의 옷이 아니라면 이 옷들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네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드시던 식자재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할 것이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사용을 하시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녀들이 사용을 하는 것에 해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식자재 역시 그러하죠. 하지만 이 역시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버리시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네, 이는 그 식자재를 망자가 사용을 했기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그 식자재가 오래되어 변질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의 음식 취향이 안 맞는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이 식자재들은 대부분 고가의 것들이 아니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모든 식자재들을 버려야만 했다면 수백 년 묵은 시간장 또 시된장 이런 것들은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이겠죠. 여러분, 소중한 것은 지켜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고 또 자녀의 의무인 거예요. 네,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든다는 것은 꼭 그분의 뜻만을 받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소중하게 사용을 하셨던 것을 잘 물려받아 사용을 하는 것,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이니 이런 식자재들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식자재들 가져다 드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외에 돌아가신 분이 사용을 하시던 물건들입니다. 네, 앞서의 경우와 같이 고인의 직업과 관련된 물건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고인의 취미생활이나 고인의 생활에 필요했던 물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이 모두 버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고인의 물건이라고 모두 버려야만 했다면 김홍도의 작품도 또 김정희의 작품도 남아있지 말아야 했을 것이며 또 지금 우리가 한글도 쓰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남아있는 수백 년 묵은 서적들은 모두 없었어야 했겠죠. 네, 과거의 선비분들은 풍수를 무조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시니까요.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선대의 것을 물려받아 사용을 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이후에 그 물건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 것, 이것을 염려하고 또 이것을 걱정하여 몇 가지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네, 그중 대표적인 말이 고인이 사용하시던 것 잘 보관을 하고 또 소중하게 보관을 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쓰지 않으실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내다 파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관을 하실 것은 고인을 생각하여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있도록 해준 또 나를 위해 평생을 보내신 세상에 둘도 없는 분들이십니다. 네, 그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해도 주지 않으시며 또 항상 여러분들의 편에 서 계시는 분들이시라는 것이죠. 네, 살아서 이제 다 해드리지 못한 효도 돌아가신 이후라도 늘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늘 담아두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